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보배는 무엇인가요? 건강은 유일무이의 보배이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 자체까지 내던진다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의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보배죠. 이 보배를 소중하게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인데요. 여러분의 보배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방금 얘기했듯이 건강이 유일무이의 보배라는 말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제 주어진 몸 상태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도 하시고 또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도 적절하게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우리 보배를 꼭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이라는 보배를 챙겨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시청자와의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만성 기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증상을 동반하지는 않고 마른 기침이 오래 지속되면 만성 기침을 의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런 기침은 왜 하는 것일까요? 예, 기침의 이제 첫 번째 목적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방어 작용입니다. 내 몸,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물질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내 기도 내에 불필요한 물질, 일반적으로 이제 가래나 이물질이 생겼을 때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침이라고 보면 되고, 이 기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기관지를 깨끗하게, 기도를 깨끗하고 아주 청결하게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만성 두통 그리고 복통만큼 흔한 게 이 기침이라고 하던데요. 만성 기침을 어떤 경우에 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침의 이제 기간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는데요. 3주 이내까지 계속해서 기침하는 것을 급성 기침으로 진단을 하고, 대체적으로 3주 이후에 계속이 되는 기침을 만성 기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 기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만성 기침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호흡기 질환인데요. 후비루라든지 만성 기관지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새 기관지 염들에서 이 만성 기침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역류성 식도염 질환에 의해서 식도에서 위에서 식도를 통해서 역류하면서 목에 가래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기침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시민성 질환에 의해서 기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한방에서는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기침을 한다고 해서 기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요즘같이 이런 추운 날씨에 감기나 독감에 걸려도 기침하기 쉽잖아요. 네. 감기에 걸려서 하는 기침, 그리고 만성 기침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려서 하는 기침은 바이러스 침범에 의해서 기침을 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오한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두통을 같이 겸해서 나타나는 기침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에 반해서 만성 기침의 증상은 감기의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한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두통의 증상은 없으면서 기침만 지속이 되는 경우를 만성 기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런 다른 증상이 없으면서 3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천식도 만성 기침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죠.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런 질환과 기침, 그리고 단순한 마른 기침,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가래가 없을 때는 마른 기침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침하면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른 기침이라고 할 때는 기침을 할 때
가래 소리가 나지 않고 본인의 이제 목에서 또 기관지 쪽에서 그렁그렁 소리라든지 가래가 느껴지지 않을 때 마른 기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동의보감의 기침에서는 기침, 가래와 기침을 동반하는 경우를 해수라고 정의하고 있고, 마른 기침,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없는 경우를 건수라고 해서 원인과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의 방법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약을 먹어도 쉽게 낫지는 않는 게 이 기침인데요. 만성 기침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만성 기침을 치료하지 않게 되면 특히 이제 기관지나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특히 이제 폐결핵이라든지 만성 기관지 염들의 이런 증상들에 의해서 기침이 올 수가 있고 만성 기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기침이 3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한방에서는 이 만성 기침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이 만성 기침은 원인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호흡기 질환과 위식도 역류 질환인데, 호흡기 질환인 경우에는 호흡기 내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위식도 역류 질환에 있는 경우에는 내과에서 이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되면 기침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래 기침입니다. 가래가 있으면서 그렁그렁 하면서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는 거담, 가래를 먼저 없애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폐를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른 기침입니다. 그래서 마른 기침은 기침할 때 가래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래를 삭히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촉촉하고 윤기 있게 해주면서 보폐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성, 스트레스나 우라로 생기는 기침인데 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인의 이제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 증상이 역류성 식도 질환과 같이 증상이 비슷합니다. 목에 이물감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역류성 식도 질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기침이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데, 음식을 배부르게 먹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기침이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스트레스나 우라로 생기는 기수로 나타나는 기침은 음식물을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아도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 우울감이 있을 때 이 증상이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침도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만성 기침에 도움되는 한방차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는 꼭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량의 개념이 이제 태극, 우리 인체 속에 음과 양, 우리 인체로,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침은 먼저 가래가 많은 기침, 가래가 전혀 없는 마른 기침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많으신 기침의 경우에는 오미자와 패모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가래는 전혀 없고 기침만 하는 경우에는 오미자와 생지황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어떤 때는 기침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가래가 있다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처방을 같이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미자, 패모, 생지황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기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따뜻한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흔하게 도라지 배를 목 건강을 위용해서 많이 쓰더라고요. 보통은 기침을 줄이는 데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는 식재료가 이 두 가지인데 어떤 식재료들이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한의학의 본초서, 본초 강목에서는 특히 이 배나 도라지는
열이 많은 체질이 기침을 하고 목이 아플 때 도움이 되고,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할 게 계란에서 이제 흰자유를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추위를 타는 체질은 과일 중에서는 이제 복숭아가 도움이 되고, 특히 우유에 죽을 쑤어서 이렇게 먹으면 기관지를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몸에 온기를 순환을 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과 발 수족 냉증, 목 쪽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찬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유죽을 쑤어서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 만성 기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 가지신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만으로 61세입니다요. 네, 알겠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1m 69에 한 80개 잡니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옆에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셨는지, 어느 부분이 궁금하셨는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최초에 2017년도에 내가 디스크가 내가 허리가 발생이 됐습니다요. 허리가. 예, 허리가 아프시고요. 예. 허리가 아파고 그때 2017년도에 허리가 내가 디스크가 발생했는데 17년도에. 네네. 그래갖고 내가 허리가 아파갖고 내가 큰 병원 가서 내가 좀 MRI에서 찍어보고 내가 골프하러 히트를 한번 했습니다요. 네. 2017년도에. 예. 그대로 이제 골프하러 히트를 한 대로 좀 괜찮다가 좀 아주 2021년도에 갑자기 허리가 디스크 협착증이 됐습니다요. 네. 그래갖고 이제 내가 허리 아플 때마다 내가 한의원 가서 내가 침 맞고 병원 가서 약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요. 네네. 지금 그러면 현재 불편한 게 이제 이 협착증이 오셨는데 다리가 저리는 쪽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요. 어느 쪽 다리가 그러세요? 오른쪽 발이요. 네. 현재 그러면 그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약도 처방 받아서 복용하십니까? 예. 예. 신기하게 그래도 먹습니다. 네. 특별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내가 수술은 내가 좀 아직 내가 치질 기타가 있다고 옛날에. 예. 5년 전에 그때 치질 한번 했습니다요. 네.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혈압약 받고 있습니다요. 예, 혈압약. 지금 현재 몸무게가 아까 80kg 정도 나가십니까? 예. 예. 저기 그 병원에서 그 이렇게 몸무게 좀 조절하시라고 이런 말씀 안 들으셨어요?
병원에서 나한테 무조건 나한테 좀 허리에 좀 이제 허리를 좀 수술을 하자고. 네네. 나한테 좀 가면 말씀을 나한테 하네요. 예. 예, 이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하자고 했으면, 예, 큰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도 이렇게 받으신 거죠? 예, 예. 예.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 걷는데 그 한 몇 분 정도 걸으면 저림 증상이 나타나세요? 약간 이제 한 10분 정도 그런 거죠. 좀 저런 생각이 있습니다요. 네네. 지금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했는데 예. 그 본인은 이렇게 지금 수술 언제 날짜를 잡으셨습니까?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수술을 여기 하게 되면 이제 아주 나중에 좀 아주 건강하게 좀 아주 네. 수술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요. 예. 지금 현재 이제 키가 169에 이제 몸무게가 80kg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몸무게를 적절히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볼펜이 있는데 이게 척추가 되는데 척추 앞쪽에 이게 복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늘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복부가 밑으로 처지면서 이 척추도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압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창출. 청춘이요. 예,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방송 중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냥 좀 듣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드려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감사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복부 비만에서 내 몸에 불필요한 식적이라든지 담음이라든지 이제 어혈을 제거해 주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척추관,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감싸고 있는 장요근이라든지 요방형근을 강화를 시켜야 되고, 예, 세 번째는 허리, 다리 쪽으로 따뜻하게 이제 순환을 시키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한방차를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창출을 넣으시고 창출, 진피, 우슬, 두충, 오가피 이 세 가지 약재를 각각 창출, 진피, 우슬, 두충, 오가피 총 5가지 약재인데요. 창출과 진피는 10g씩 넣으시고 우슬, 오가피, 두충은 각각 5g씩 해서 물을 18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일 때 100cc 정도 나오게 끓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 요법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저녁 때 5시에 한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를 받는데 항상 복부 비만에 대한 이 치료도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내 몸에 이제 연세가 61세이기 때문에 오장육부도 약해지고 척추의 힘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식사는 항상 조금 적게 소식을 해주는 이제 습관을 들이시고 가까운 한의원이나 이제 이 차 요법을 하면서 정형외과에서도 계속해서 치료를 좀 꾸준히 받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좀 생긴다고 하던데 척추관 협착증 왜 생길까요? 일단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척추가 이제 좁아지는 건데 결국 내 몸에 이제 오장육부의 원기가 근력이 없으면 그냥 기운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내가 키가 자꾸 1cm 떨어졌네, 3cm 줄었네 이 말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척추의 이제 관절의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된다는 것은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 목에서 등뼈를 척추를 통해서 제가 이 볼펜이라고 하면 이 앞쪽에 이제 복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기운이 없으니까 이 어깨 자체가 밑으로 약간 구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추, 흉추, 척추 자체가 중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웠을 때는 이 척추 자체가 중력을 좀 적게 받게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 힘이 없으니까 구부정하는 자세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척추 자체가 압력을 더 받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복부 자체가 내가 배가 안 고픈데 음식이 자꾸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신진대사도 떨어져요. 음식을 똑같이 먹어도 또 적게 먹어도 나이가 드시면 복부 비만이 조금씩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배가 약간 더부룩하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 자체, 요추 자체가 힘을 더 받기 때문에요. 항상 음식을 줄이셔야 되고 적정의 체중을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어르신들 제가 진료하시다 보면 식사를 꼭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꼭 다 드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간식도 드시거든요. 근데 그게 배가 고파서 드시고 내가 활동을 해서 배가 고파서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연세가 높아질수록 내 몸의 신진대사는 떨어지니까 내가 움직임이 많이 있어도 내 몸 자체 내에서 신진대사는 젊었을 때보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식사가 많이 배가 고프지 않고 복부에서 지방 제거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식사의 양을 조금 적절히 조절을 하시고, 점심을 우리가 일이 있어서 뭐 친구분들하고 동료분들하고 많이 먹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녁 식사를 최대한 적게 드시고 한 끼씩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식구들 모임이 있다, 생신이 있다, 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뷔페 가서 또 식사를 할 수가 있고 식사의 양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공기씩 아주 규칙적으로 먹으면 식사를 3끼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식사를 저녁 식사 때 많이 드셨다, 그러면 자연의 이치가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의무적으로 자꾸 드시려고 합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드셔도 내 체중이 늘지 않으면 상관이 없고 뭔가 배가 벙벙한 느낌, 소화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음식을 조금 더 먹었더니 배가 벙벙하다, 자꾸 요즘은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때가 되었는데 배가 많이 안 고프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많이 드셨으면 그 다음 끼니는 내 몸의 위장의 상태에 따라서 식사 양을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배 둘레가 1cm 늘어나면 수명은 1년 준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척추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만 관리, 특히 복부 비만 관리를 좀 꼭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비만 관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강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이제 제가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내 몸이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힘이 있을 때는 집이 커도 내가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리가 아프다, 또 퇴행성 관절이 있다 그러면 집이 크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화장실까지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내 몸의 이제 이동 거리가 좁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의 이제 체중도 는다는 것은 내 몸의 부피가 는다는 겁니다. 부피가 는다는 것은 이 심장에서 멀리까지 피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동의보감에 보면 내가 몸을 건강하게 타고났든 안 타고났든 60이 되면 심장이 이제 약해집니다. 그래서 뭐 심장이 선천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한 4, 5년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죠. 그렇지만 70이 넘고 80이 넘어가면 이 심장의 기능은 힘이 들게 돼서 수축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부피가, 체중이 늘게 되면
멀리까지 피를 보내야 되는데 이 심장의 힘이 약해져 있으니까 끝까지 잘 안 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자꾸 배 안에 이제 복부 비만이 오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하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운동을 방송에서도 하고 자제분들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운동을 할 힘이 없게 됩니다. 그건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내 몸에 이제 손과 발, 근육, 또 피부 쪽, 머리 쪽으로 피 공급을 하고, 예, 영양 공급을 하고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식사의 양이 중요한데 그 식사의 양은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배가 안 고프면 식사의 양을 최대한 적게 드셔야 되고, 또 배가 안 고프면 한 끼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배가 안 고플 때, 예, 우리가 젊으신 분들, 요즘 이제 먹는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젊으신 분들은 밥을 뭐 2그릇, 3그릇, 예, 우리 어르신들도 과거에는, 예,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요즘은 식사량을 조금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면, 예, 하는 말이, 그냥 한두 숟갈 안 먹을 걸. 예, 그건 뭐냐면 이제 위장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예, 내 몸에서 대변으로 내보내고, 예, 혈관에서, 예, 불필요한 물질을 소변을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연세가 60 이상 넘어가게 되면 내 몸에 불필요한 물질을 내보내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보다 식사량은 조금만 하는데, 예, 몸무게는 자꾸 는다. 몸무게는 늘지 않아도 뭔가 배가 더부룩하니, 예, 묵직한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식사량을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자신의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나이가 드시면 관절들이 아프고 기운도 없어도 집에서라도 밖에서라도 한두 걸음이라도 자신이 스스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예,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은 커지면 좋지만 몸의 집, 배 둘레는 커지지 않도록 네. 주의하는 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출, 진피, 우슬, 두충, 오가피 이렇게 5가지 약재를 이용한 한방차를 척추관 협착증에 도움된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약재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 창출하고 진피는 지금 이분 나이가 61세고 몸무게가 80kg이기 때문에요. 몸무게가 조절이 안 되면 척추 쪽에 치료를 해도 다시 나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창출은 내 몸에 불필요한, 예, 지방을 제거해주고 어혈을 제거해주고 복부의 율동 운동을 따뜻하게 순환을 시킵니다. 두 번째 진피는 우리 몸의 상초, 예, 중초, 하초에 행기를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척추가 아파서 다리가 저리고 이제 몸이 무겁다 보면 잘 못 걷게 됩니다. 그럼 못 걷게 되면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를 조절하고 우울감을 없애주는 게 이 진피가 됩니다. 예, 세 번째 우슬, 두충, 모과, 우슬, 두충, 오가피는, 예, 허리, 그 다음에 다리, 예, 그 다음에 발바닥, 예, 그래서 근막이라든지 허리 근육이라든지 장요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뼈 건강을 좋게 하고, 예, 세 번째는 허리 쪽으로를 따뜻하게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창출과 진피로 해서의 양량을 조금 더 늘린 거고, 예, 이 허리, 다리로 보강을 시키는 약재는 양량을 늘리지 않고, 예, 복부의 비만을 먼저 치료하고 내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이제 허리, 다리의 근육을 또 뼈를 튼튼하게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키는, 예, 2가지 관점에서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토종 한약재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동의보감에서 산수유는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 약재인가요? 이 산수유는 정말 너무 많은 이렇게 효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질이 따뜻하고 약간 이렇게 신맛이 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몸에 이제 골수를 보강을 해주고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소변을 참을 수 없다든지 이런 증상들에도 보강이 되고 특히 이제 골수를 보하는데 이 골수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뼈가 튼튼하게 된다는 것은 이 내 몸의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피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피를 만들게 생성이 잘 되면 동의보감에서 또 하나는 남성들의 이제 성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성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동의보감에 보면 음경을 단단하게 해서 정력을 보강을 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의 청력이 떨어지고 이명으로 난청 증상이 나타나는데 효과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수유가 남성분들께 참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정확하게 어떤 효능 때문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그 음경 해면체로 피의 공급을 왕성하게 시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반대로 바깥쪽 근육은 감싸주면서 혈액 상성이 충만하게 느껴지게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뼈와 골수를 튼튼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골수에서는 피를 만들기 때문에 음경 해면체로 피의 생성과 순환을 잘 시키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남성의 음경이 크고 단단하게 되면서 정력을 보강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산수유가 갱년기 여성분들, 폐경기 여성분들께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경기,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생리를 하기 때문에 빈혈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수유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이제 빈혈 증상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갱년기 여성분들도 산수유 잊지 말고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수유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수유를 동물 실험에 의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요. 특히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이라든지 심장이 비대된다든지 뇌 쪽으로의 이제 혈액 순환을 왕성하게 시키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산수유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체질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수유는 성질이 좀 따뜻하고 신맛이 나기 때문에요. 신맛, 그러니까 신것이 잘 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세가 들어가면서 약간 신게 들어가면 속이 쓰리고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산수유가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소양인이나 태양인 체질로 이렇게 체질 검사를 받은 경우 평소에 이제 얼굴에 트러블이나 화농성 트러블, 또 두피에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면서 트러블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이제 진단을 받고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수유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예, 산수유를 섭취를 하실 때는 반드시 씨를 제거를 하고 육질 열매만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육질 열매를 드실 때 반드시 따뜻한 물에 끓여서 이렇게 차로 섭취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고, 또 하나 여기서 이 산수유는 신맛이 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맛을 못 드시는 분은 꿀이라든지 이제 대추를 좀 첨가를 해서 드시면 되겠고, 특히 이 산수유 씨에는 내 몸에 불필요한 물질, 특히 이제 방광을 예민하게 해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소변을 자주 이렇게 보러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산수유는 씨를 빼서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산수유 반드시 씨를 제거하고 복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산수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산수유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 생기면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연세가 60세입니다.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예, 166에 62kg입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예. 네, 바로 저희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딱 그 1년 전에요. 네. 예, 그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갑자기 뭐 너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지러움증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도 어려워서 그만두고 큰 병원에 갔죠. 전문적인. 예. 그런데도 뭐 전보다는 나아졌지만은 그래도 아직 이렇게 좀 뭐 일상생활 하는데도 좀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그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싶어서 한번 문의하게 됐습니다. 어지럼증에서 이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병명이 나왔습니까? 특별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귀에 이제 아무래도 요인이 많은데 귀에도 요인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그냥 뭐 뇌 신경계 쪽인 것 같긴 한데 특별히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그 1년 전에 지하철에서 어지럼증이 처음 오셨잖아요. 예. 이때 어지럼증만 있었습니까? 속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전혀 그것은. 예. 예, 심한 뭐 두통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비슷한 그런 거와 함께 이제 어지러움증이 있었습니다. 두통하고 어지럼증이 같이 왔습니까? 예. 머리가 뭐 무겁고 뭐 띵 하면서도 예. 굉장히 이렇게 좀 어지럽고 그랬었거든요. 현재 혈압약이나 뭐 양약 따로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요. 네. 지금 현재도 지금 이렇게 그 어지럼증이 계속해서 있으세요? 한 번씩 나타나세요?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이제 약도 먹고 해서 그런지 뭐 차도가 뭐 조금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해서 있는데 역시 뭐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어느 일정한 시간이라든가 어떤 상태에서 좀 움직임이 많다든가 좀 예.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때는 좀 일종의 뭐 발작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나타나는 아까 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예, 주로 어느 시간대입니까? 뭐 조금 뭐 그렇게까지는 뭐 일정한 건 아닌 것 같고 조금은 뭐 불규칙한 아침에 이제 조금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이면 약간 조금 심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움직임이 많다고 그럴까 조금 이렇게 육체를 많이 움직이면은 예. 약간 그 뒤에 조금 더 오는 것 같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1년 전 지하철에서 출근 중이셨어요? 퇴근 중이셨어요? 퇴근 중이었었죠. 예. 퇴근 중이었습니다. 뭐 조금 무거운 것을 살짝 조금 날르고 약간 몸을 좀 격하게 움직이면서 그 많은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탔던 것 같긴 해요. 아, 이때 좀, 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 무거운 예. 짐을 한 10분 정도 이제 저 집에서 이제 지하철역까지 이제 들고 가서 타고 난 뒤에 예. 약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있다가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따로 받아본 적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뭐 평상시 이제 위장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이제 예. 한약을 몇 번씩은 먹었죠. 이제 여러 가지 예. 몸도 이제 보완할 겸. 아, 요즘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예. 편은 아니고 위장도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3, 4년 전에 갑자기 위장이 안 좋아지면서 그 전에 이제 술을 좀 먹었는데 안 좋아지면서 살이 이제 좀 한 4, 5년 전보다는 한 4, 5kg 정도 빠졌어요. 쭉 갑자기 빠진 건 아니고요. 네. 쭉 가면서 좀 아,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술 받은 것은 양쪽 귀 두 귀 다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 1년 전에 지금 그 지하철에서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이때쯤 해서 뭐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거나 몸이 힘들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부모님들 뭐 여러 가지 그 몸이 안 좋고 막 이런 상황으로서 업무도 그렇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신경을 쓰고 잠을 많이 못 잤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경 쓰면 소화 잘 안 되세요? 예, 뭐 조금은 안 되는 편이라고 봐야죠. 예.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어지럼증을 검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데 예, 예. 이때 지하철에 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 정도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뇌에도 크게 문제는 없고 이제 귀에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육체적인 과로하고 이제 정신적 과로 두 가지가 같이 겸해졌다고 봐야 돼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지하철에 사람이 많으면 산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가 되니까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앉아 계시고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면 산소의 공급도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과로 두 가지로 같이 겸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즘도 좀 이제 일을 좀 많이 하고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약간 머리가 막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예. 요즘은 그러니까 그 머리가 막지 않으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세요? 두통이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세요? 뭐 그렇게 뭐 두통은 크게 뭐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네네. 그냥 이렇게 어지럼증과 함께 쉽게 이제 머리가 좀 피곤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우울감 같은 거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기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좀 꼼꼼하고 완벽한 편이세요? 예,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있을 때 여성분들이 이제 저희 남성분들한테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대체로 좀 꼼꼼하지 않고 대충대충 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남성분이지만 대체로 이제 일 처리할 때 꼼꼼하고 이제 완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뭔가 일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꼼꼼하고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게 안 찼을 때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완벽하게 하셔야 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한방에서는 심력구루라고 하는데, 내가 꼼꼼하게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냥 내가 불편한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예, 완벽하고 꼼꼼하게 하려고 하면 내 몸이 이제 60이 되니까 뭐 한 50세까지는 그래도 체력이 따라주는데, 50세가 넘어가면서는 이제 간장의 기능이 약해지니까 내 몸에서의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이 당시 때 조금 더 이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있는가 물어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뇌로 제일 많은 양의 피와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 불편하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이럴 때는 벌써 혈관도 수축이 되니까 뇌로 피 공급이 안 되겠죠. 예, 두 번째는 이제 내 몸이 힘이 들어도 예, 심장에서 예, 머리 쪽으로 피를 공급하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경우를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예, 기골두통이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기혈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예, 향부자, 향부자, 예, 황기. 황기.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예, 술은 뭐 예, 조금씩 한두 잔 해도 얼굴 빨개지는 건 없습니까? 예, 예. 예, 예, 향부자, 황기, 당귀, 예. 예. 예, 진피, 예. 예, 거기까지 각 5g 넣으시고요. 예. 예, 천마 2g.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예.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40분 끓여서 100cc 정도 나오게 졸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오전에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 한번 드시고, 저녁 때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한번 드세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 상담자분 상담하시면서 기골두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두통도 종류와 원인이 다양하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동의보감에 이제 두통문에 있는데요. 예, 두통이 이제 크게 예, 찬바람을 쐬었을 때 생기는 예, 풍한 두통, 빈혈이 있을 때 생기는 혈어 두통, 예, 기운이 없을 때 생기는 기허 두통, 예, 스트레스로 예, 생기는 예, 기두통, 예, 마지막으로 기골두통은 예,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이 기골두통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바람, 예, 감기기가 있을 때 예, 두통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또 하나 이제 여성분들이 생리를 좀 많이 한다. 이런 경우에는 예, 여성분들은 대체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생리를 하기 때문에 피가 부족한데 또 어느 달 생리를 너무 양이 많아지게 되면 피가 부족하게 되고, 피가 부족하게 되면 예, 뇌 쪽으로 예, 뇌혈관을 통해서 영양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두통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기운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힘을 쓰려면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을 잘 되어야 되는데 뇌에 가장 필요한 게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그냥 기운이 없을 때 쉽게 일반인한테 제가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음식물을 잘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산소 공급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산소가 에너지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닥불을 태울 때 예, 생리학에서 에너지를 어떤 개념으로 파악을 하냐면 예, 우리가 모닥불을 피울 때 산소가 있어야 불이
따뜻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 몸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잘 되어야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비율을 충분히 잘 맞추어 줘야 내 몸에 기운도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맑지가 않고 기운이 없기 때문에 뇌 쪽으로 산소 공급이 적게 되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제 건망증도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상담자분께 향부자, 황기, 당귀, 진피, 그리고 천마를 이용한 한방차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떤 약재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꼼꼼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아이들의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보는 환자인데 아이가 국민학교 5학년인데 자기가 하다가 공부가 안 되면 그냥 소가리를 해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내가 일 처리를 하는데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은 집안 살림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뭔가 남성분들보다 섬세하고 좀 꼼꼼한 편이죠.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볼 때 남성분들은 항상 좀 덜렁거리고 대충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체질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생리를 하기 때문에 빈혈 증상이 있고 꼼꼼하기 때문에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몸이 힘들게 되고 분노가 생기는데 이때 쓸 수 있는 게 향부자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부인문에서 향부자는 여성의 성약, 성스러운 성인 군자에 해당하는 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화 통화하신 분도 꼼꼼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향부자를 넣고, 두 번째는 내 일을 꼼꼼하고 완벽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받쳐주는데 여성분도 폐경기가 되고 남성분도 60이 넘어가게 되면 내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운을 보충을 해주는 데는 환기가 되고 내 몸에 이제 피를 보충해 주는데 보험시키는 데는 이제 당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 기혈을 보하고 마지막으로 이 천마는 뇌에 이제 산소 공급을 잘 시켜주고 피 공급을 시켜주고 뇌에 이제 영양 공급을 시켜주는데 끌어가는 한방에서 이제 군신 좌사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음식을 했을 때 양념을 넣어야 되잖아요. 약간 매콤한 게 좋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좀 더 넣어야 되고 약간 달달한 게 좋다 그러면 약간 단맛에 나는 음식을 넣어야 음식에 오미가 적절하게 양념이 잘 갖추어지게 되거든요. 한방도 약재를 처방을 할 때 이 천마가 뇌로 가고 뇌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양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한방차로 상담자분의 어지럼증에 도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기를 달고 사는 남편 때문에 걱정이 되어 사연을 남깁니다. 해마다 초겨울에 감기가 걸려 초봄까지 훌쩍거리고 감기를 달고 사는데요. 40대 후반 남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주셨어요. 정말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하죠. 이 지긋지긋한 감기라고 하시고 정말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면역력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첫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감기는 바이러스 침범이잖아요. 그래서 코와 입과 목이 건조해서 나타나고, 세 번째는 몸이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몸이 차가워서 내 몸에 이제 신진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감기를 달고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사연자분 40대 남편분이라고 하셨는데 40대 남성분의 면역력을 높이는 한방차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몸이 좀 차가운 사람. 예, 그래서 왜냐면 다혈질인 분들은 에너지가 좀 있잖아요. 그럼 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알아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몸이 좀 체질적으로 차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싫다. 따뜻한 게 좋다. 이런 경우에는 환기와 생강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코와 인후와 기관지가 항상 건조하신 분들입니다. 건조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산약과 숙지왕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만나보았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건강 제안은 손바닥과 발바닥을 자주 비벼주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이 심장의 이제 근육력이 수축력이 약해지고, 수축력이 약해지면 내 몸의 가장 끝부분, 이렇게 손을 폈을 때 심장에서 가장 먼 부분은 이 손과 발바닥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바닥까지 동맥을 통해서 피가 가야 되는데 끝부분의 동맥이 자꾸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손만 비벼줘도 여기서 열감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열감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은 안에 동맥이 있는데 동맥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추울 때 그냥 손을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래서 손을 비벼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발바닥을 이제 본인의 손으로 자주 비벼주면 손과 발 쪽이 따뜻하면서 동맥이 확장이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손과 다리 쪽으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되고,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되면 손과 발에 힘이 생기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고 또 내가 걷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손과 발을 따뜻하게 비벼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자세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이라도 해주시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또 예방하는데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손과 발을 따뜻하게 주무르고 또 비벼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